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영상으로 기록을 하나 남길까 하는데요. 이거는 되게 좀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수업을 이제 상담을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약간의 질문이 있으신 건데, 전 이 질문 때문에 제가 간과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볼 수 있어서 저 자신에 대한 이걸 조금 보자면은 "안녕하세요. 며칠간 고민하고 보내주신 영상 아이와 함께 보며 결정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랑 제가 수업하는 영상이었을 거고 "선생님과 수업을 했으면 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다만 아이가 걱정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유튜브 영상이 여자아이만큼 회화 능력이 안 되는데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하네요."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 이거 되게 감사한 게 이거 제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더 좋은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제 수업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게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영상에 나왔던 에리얼이라는 학생과의 첫 수업, 샘플 수업이죠. 그리고 다른 학생도 아마 있었을 텐데 스텔라라는 학생과의 첫 샘플 수업 이걸 보고 나서 '야 그땐 정말 그랬구나.' 근데 심지어는 이거는 오래된 기억도 아니에요. 스텔라랑 저랑 샘플 수업을 처음 시작한 게 5월 달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요거죠. 처음 시작한 게 5월 19일 날이에요. 저 이거 수업 끝나면은 이거 전부 다 달력에다 표시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기록이 남는데 저한테는 근데 요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영상을 가서 봤단 말이에요. '와 그땐 진짜 뭘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확히 같은 케이스예요. 스텔라도 스텔라의 케이스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텔라의 첫 수업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요 부분이 그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아들어요, 아이도. 이 아이도 처음에는. 근데 문장을 절대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진 문제점이에요. 한국 아이들 다 영어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정말 뭐가 굉장히 안 됐던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는 알아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한다. 왜냐? 거기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됐기 때문이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일단 영상을 수업하면은 수업에 대한 영상을 전부 다 녹화해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수업 전에 수업 계획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수업 후에 수업 요약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록적인 영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은 이미 제가 전부 다 드렸죠. 이미 문자로 전부 다 드렸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앞으로 수업을 해 보면서 파악을 합니다. 아이가 해야 하는데 못하는 말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고 아이는 말을 못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만들어 줄 거고 아이가 앞으로 해야 할 말도 중요해요. 저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알아요. 영어가 되기 위해서 진짜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각들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법이 될 수도 있고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유사 문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한 개의 문장으로만 될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즉석에서 숙제로 제작을 해 주고 그리고 이거를 아이가 반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결과값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거 보여 드리면 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숙제를 첨삭을 하는데 저는 지금 숙제 첨삭을 할 때 아이들한테 숙제 전 과정을 다 받아서 봐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예. 여기에서 지금 이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스텔라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면 스텔라 숙제 첨삭이 있잖아요. 최근에 했던 건데 12월 11일 날 4시에 했네요. 오후. 요거 영상을 보면은 제가 아이의 숙제를 보고 첨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이의 숙제 중에 영작 숙제가 있단 말이죠. 요거 여기 보면은 뭐 그렇게 엄청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첨삭하는 거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봤던 부분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이 문장 있잖아요. I think going to the park could have been better. 이런 문장인데 이거 되게 수준 높은 문장이에요. 이걸 바로 꺼내서 쓸 수 있으면은 그 사람 영어를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걸 쓸 수 있는 수준이 맞아?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잠깐만요. 카톡에 남아 있겠구나.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거는 영상으로만 제가 했던 것 같네요. 피드백을 어떻게 줬을까? 요 부분은 영상으로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이가 이렇게 해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I think going to the park would have been better 이란 문장은 안키에 제가 going to Lotte World would have been better 이라는 문장을 만들어 놨고 그걸 인용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줬는데 이 아이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많이 했죠, 그죠? 요거뿐만 아니라 더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안키로 가서 저는 이 연역을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would have라는 문장만 쳐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going to Lotte World would have been better 이라는 문장을 제가 만들어 놨고 거기에 대한 학습을 아이는 이만큼 그리고 또 아이고 이만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영어로 물어보고 한글로 대답하고 한글로 물어보고 영어로 대답하고 근데 이게 아마도 잠깐 미리 보기 가능하니까 미리 보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롯데월드에 가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이거 있죠. 이거를 한글로 보고 이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숙제를 제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Going to Lotte World would have been better.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제가 전부 다 녹음을 해줬어요. 모든 숙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거를 지금까지 몇 번을 봤냐면은 9월 20일부터 이만큼 본 거예요. 9월 20일 날 9시 6분, 9월 20일 날 9시 7분, 9월 20일 날 9시 15분, 9월 21일 날 10시, 24일 날 4시, 24일 날 4시 이런 식으로 이걸 되게 많이 해왔고 결과적으로 아이는 이거를 자기가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가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만들고 있고 이 아이가 지금 가진 거를 통계로 보여드리자면은 봐봐요. 여기에 지금 전체 카드 수가 1941개잖아요. 이 1941개 카드가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인 거예요. 정확히 여기에 보여드린 것처럼 해야 하는데 못하는 말, 아이가 앞으로 해야 할 말, 일을 해내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각들을 1941개를 일일이 다 녹음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아이한테. 그리고 아이는 이를 57.29%를 성숙한 카드, 즉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서 가져간 거고 어린 카드 327개, 즉 이 카드들은 지금 현재 학습 중에 있는 카드들 그리고 아직 안 본 카드가 502개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항상 만들어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450개였는데 다시 500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이의 숙제를 일별로 확인을 하고 여기 영상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또 새로운 문장들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이한테 주고 아이는 그 결과표를 저한테 다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 피드백이라는 게 그냥 수업 1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6일, 7일 그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미친 사람이 존재하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게을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데 문제는 홍보라는 것에 굉장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저는 그러면은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기록을 남기고 있고 제 블로그에 보면은 이게 4월 1일부터 제가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블로그예요. 제가 하는 수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에 지금 현재 올라간 글이 1293개거든요. 그러면은 4월 1일이니까 오늘까지 며칠이죠?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It is 2023 12월 13일인데 How many days has it been since 2023에 04에 01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며칠이었는지 물어볼게요. 256일 지났다는데 맞아 이게? 4월이니까 4, 5, 6, 7, 8, 9, 10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11, 12 면은 대충 한 9개, 9, 3, 27 그쯤 됐을 수도 있겠네요. 256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글이 몇 개였죠? 1293 1293을 256일로 나누면은
5.04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글을 5개씩은 썼네요, 적어도. 와, 대단한데? 대충 한 5개 정도 썼다는 얘긴데, 그렇게 해서 기록을 모두 남겨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한 좀, 나 이 사람 진짜로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 하면은 저걸 보면은 제가 교육에 대해서 한 것들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유튜브에도 보시면은, 스튜디오로 갈 것도 없이 유튜브로 가서 제가 있는 채널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내 채널로 들어가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되네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상들 있잖아요. 비디오 개수가 지금 3.9K거든요. 그러면은 4,000개 정도의 영상이 업로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포함된 것들이 얼마나 많냐면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자면 봐봐요. 저는 그걸 궁금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리얼 ANC라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어떤 학생의 처음 했던 수업은 언제인가,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궁금해서 봤는데, 보니까 날짜가 2023년 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이걸 쭉 뒤로 가면 이 학생에 대한 것만 봐도 보시면은 지금 영상이 157개가 있거든요. 저렇게 검색을 해도. 근데 이 학생이 항상 이 이름 하에 수업이 진행됐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아닌 수업도 있고 해서 이거 훨씬 더 상회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처음 기록이 대충 2021년도 9월 1일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걸 보려고 검색 기능을 끈 상태에서 그냥 이거를 필터를 안 먹이고 계속 넘겼어요. 이렇게 뒤로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더 이상 검색할 수조차 없어요. 검색어를 모르면. 왜냐면은 50개씩 넘기는데 페이지를 4,000개의 영상이 쌓여 있으면은, 그러면 진짜로 이거는 제 처음 영상이 뭔지도 이제는 모르겠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일어난 모든 일들, 대부분의 일들은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에 뭔가를 수업이라는 것을 기록하도록 하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 이후부터는 있겠죠. 그 이전 거는 전부 다 mp3 파일 같이 이제 녹음 파일로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영상으로 뭔가를 녹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mp3로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은 지금 현재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는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은, 아이들 가르칠 때도 제가 2008년만 해도 저는 영어를 아예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I'm hungry도 못했어요. I'm hungry 이렇게 식으로 발음이 안 나와서. 근데 그랬던 사람이 제가 지금의 저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있었던 기록들이, 이건 왜 드래프트지? 있었던 기록들이 이제는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 저 그런 주절주절 얘기하면서 되게 많은 페이지를 넘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넘겨봤자 지금 2023년도 7월이란 말이에요. 이만큼을 제가 넘겨도 2023년도 7월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얼마나 많은 기록들을 여기다 해놓은지 저는 알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을 거기에 저는 닿지를 못했어요. 그게 되게 안타까우면서 되게 좀 뿌듯하달까? 모든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게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다 이걸 참 말씀 안 드렸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아이랑 하는 새로운 수업을 테스트라고 그냥 하나 만들어서, 아이고 있구나. 그럼 테스트에 가서 말을 할게요. 여기 카드가 뭐가 있긴 한데 이거 지우겠습니다. 삭제하고, 아이가 만약에 이걸 몰라요. 글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한테 제가 수업하면서 Hey, how do you do?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못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방금 전에 How do you do? 라는 문장을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이가 왜 기본밖에 없지? 아, 대금 기본이죠. 베이직이 아니라 저는 이거를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녹음해서 줄 겁니다, 이제. How do you do? How do you do? 어떻게 지내? 이런 식으로 How are you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How do you do?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알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How do you do라는 걸 안다고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거를 단편적인 정보로만 기억을 시키잖아요. 학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녹음을 해서. 그러면 아이는 이제 그 카드에 대한 숙제가 생성이 된 거예요. How do you do? 누군가가 How do you do?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거에서 끝나선 절대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한 것까지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How do you do? How do you do? 저걸 듣기만 하고 저게 How do you do인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How do you do?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내? 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학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학생은 잘 지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m fine 될 수도 있습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건 되게 많이 쓰는 문장이잖아요. 몇 세대 전부터. 근데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잘 지내. 고마워. 너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걸 듣고 그냥 이거를 출력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지금 아이한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카드를 본다고 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서 볼 게 아니라 탐색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건데 미리 보기라면 How do you do?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How do you do? 라고 하면은 이거 지금 당장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일 나오나요? 모레 나오나요? 그 다음 날은요?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대답해내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거든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또한 아이가 만약에 다른 질문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hey, 무슨 질문을 할까? 글쎄요. 어떤 질문을 하면 아이가 잘 모를까? How long does it take to your school? 아니 내지는 글쎄요. How long does it take to finish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아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 to finish your homework?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 to finish your homework?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 to finish your homework?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여러 가지가 뭉쳐있는데 아이가 이걸 기억하게 한다? 그거는 그냥 기억해서 외워서 쓰게 한다는 거고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분절시켜줘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숙제를 끝내는데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답은 It takes 30 minutes. 이거는 제가 아이한테 물어보겠죠. 진짜 얼마나 걸리는지. 자기한테 필요한 게 아니면 인간은 안 하니까. It takes 30 minutes for me to finish my homework. 이게 질문에서 정확히 답을 추출해서 말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t takes 30 minutes for me to finish my homework. It takes 30 minutes for me to finish my homework. 이거를 해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길어요. 그래서 모른다고요. 이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이한테 필요한 걸 하나하나 분절시키는 거예요. How long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래? 이런 분절된 것들을 싸그리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How long does it take? 이것도 만들어줘야죠.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이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이렇게 물어볼 때 나오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도 깨야죠. How long does it take to 글쎄요. 여긴 조금 더 How long does it take to eat lunch?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How long does it take to eat lunch? How long does it take to eat lunch? 점심을 먹는데 얼마나 걸려? 이런 것들 아이가 유추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목적지에 닿기 위한 디딤돌을 다 놔줘야 됩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야 설계가 끝나는 거예요.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 to eat lunch? 이런 식으로 해서 for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가르쳐줘야죠.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 to eat lunch?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 to eat lunch?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예요. 이 for 다음에 누구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점심을
먹는데 얼마나 걸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만큼을 깰까 이제?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r mother to cook lunch? 이런 식으로 유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변수들을 창출을 해주고 그거 자체가 유추가 됐을 때 그때 배우는 게 패턴인 거예요.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r mother to cook lunch?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r mother to cook lunch? 너희 엄마가 점심을 요리하는데 얼마나 걸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전의 문장으로 돌아가서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 to finish your homework? 이제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중간에 징검다리가 다 낮았으니까요.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편성된 카드가 14개인데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How do you do? 이것도 지금 좀 작아요. 카드가. 전 이거 카드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카드 크기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80 정도로 바꿀게요. 그래서 바꿨는데 How do you do? 어떻게 지내겠죠? 아이가 알맞음을 누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얼마나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최소 시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독이에요. 시간은 중요해요. 절대 멍청하게 학교에서 그렇게 하듯이 공부하면 안 됩니다. 학원에서 그렇게 무턱대고 프린트물 던져주고 다 외워라.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실제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냐? 절대 아니에요. 뇌에서 입으로 향하는 출력을 계속해서 시켜야 됩니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아무도 안 하죠. 일단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틀었는지 녹화를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가 담고자 하는 바는 다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내가 무슨 대답을 하고 싶었을까 여기에. 네,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은데 당연한 겁니다. 그걸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요. 그리고 이거 다 녹화 숙제하는 거 녹화해서 저한테 보낼 거예요. 저는 그거 전부 다 첨삭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숙제 생성될 거고 아이는 그걸 또 해나갈 거고 그래서 모르는 걸 알게 한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도 공부를 했고 한국에서 안 됐으니까 제가 연구를 했어요. 왜 안 되지? 전 제 탓인 줄 알았는데 제 잘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일말의 의심은 계속해서 갖고 있었지만 그게 진짜로 내 탓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 저는 화가 나고 통쾌하고 여러 감정이 섞여서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영어가 4개월 만에 터지던 그 시점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그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충분하고도 남는 정말 쓸데없이 긴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만든 영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글로도 제가 드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될 수도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기록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하는 드릴 수 있는 말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